네, 제약바이오 업종 얘기 좀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박병국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말 연초에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이슈들이 꽤 많았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약바이오주도 그렇고 이제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좀 1월부터 좀 약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어쨌든 대형주들이 뭐 이제 12월 달에 좀 올랐다가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2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월 달에 그 한 달 수익률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좀 있었지만 근데 23년 YTD 연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한 44% 올랐을 때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가 4%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리하게 23년 수익률로 보면은 굉장히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전혀 나쁜 나스닥은 상황은 한 아니다. 44% 올랐는데 우리는 4%밖에 안 올랐다 이 얘기시죠? 네. 네. 근데 아까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네. 반대로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 비하면 국내가 12월에 많이 오르긴 했다고는 하지만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월까지 이제 마감한 우리 국내 업체들의 예상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곧 실적들을 발표할 텐데요. 일단 뭐 실적들은 어차피 대형주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리된 상태로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뭐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이번에도 컨센서스 정도 수준은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또 좋을 거라고 보는 거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다소 좀 이제 실적에서 아쉬운 거는 유한양행과 SK 바이오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만큼 주가가 좀 반응을 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뭐 실적에 대한 프리뷰는 어느 정도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뭐 더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쇼크가 나지 않는 이상 뭐 제약바이오 특성 실적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실제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도리어 이제 미래 상황이나 이런 게 더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ADC라고 하는 뭐라고 유도탄 항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쪽과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엄청 많던데요. 처음 이제 국내의 ADC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콘캠바이오가 얀센에 이제 좋은 딜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 더 관심이 높아진 거는 맞는데 사실 ADC 기술에 대해서는 뭐 관심들이 워낙 높았습니다. 원래 이제 뭐 기관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2022년, 23년에 뭐 주요 뭐 학회에서도 ADC가 고영함에서는 지금 이제 다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정치가 더 높아질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항체 시장으로 보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항체 쪽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항체 의약품이 차지하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시장이 2021년까지는 그래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해오다가 2022년부터 앞으로 5년간 성장률이 한 자릿대로 떨어지는 일이 22년 초부터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이오 전반적으로 피크아웃이 온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ADC도 그렇고요.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올해부터 더 좋은 뉴스들, 시장이 커지는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이오 지수에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체 의약품의 올해 바이오 쪽 이슈 중에 또 관심 가질 만한 게 있나요? 항체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네네. 대로 ADC랑 뭐 알츠하이머랑 거기다가 FcRn 정도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FcRN은 정확히 어떤 걸 FcRN이라는? FcR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이제 수용체를 말을 하는 건데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한올바이오파마가 있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한테 기술 이전을 한 그 의약품이 네. 지금 임상 3상 데이터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메이저한 자가 면역 질환 쪽까지 해서 좋은 뭐 성과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뭐 대형 기업들이 결국 휴미라나 레미케이드 이제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 FcRN을 트라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잠재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투자자분들은 이제 바이오 투자하실 때 가장 큰 관심이 기술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기술 이전이 좀 크게 터질 만한 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최근에 기술 이전 된 데들도 조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기술 이전된 곳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레고캠 바이오가 있고 계약금이 그래도 1,000억 이상, 거의 뭐 가장 높은 수준, 국내 네네. 바이오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게 그 트랍2라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ADC고 네. 그거를 얀센이 이제 가지고 갔는데 제가 작년 6월에 어쨌든 그 레고캠 바이오 트랍2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ADC, 아스코를 다 묶어서 작성을 할 때 결국 그 얀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티닙 그 유한양행한테 가지고 간 항암제죠. 네네. 그것과 병용을 할 만한 이제 ADC가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트랍2를 이번에 얀센이 가지고 간 의도는 뭐 기존의 트랍2 쪽에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방광암 다양한 암종에서도 쓰겠지만 비소세포 폐암에서 아마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과 병용을 하기 위한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같이 처방을 해서 뭔가 효과를 높이려고 할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술 이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일단 그 측면에서는 이제 뭐 레오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국내 뭐 유한양행이나 그거 관련된 뭐 에이비온 다양한 바이오테크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만한 딜로 나중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기술 이전이 될 만한 회사 뭐 파이프라인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건 뭐 전망이 참 어렵지만 네. 일단은 유한양행의 YH35324라는 알레르기 질환에 쓰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2월 달에 그 1비상이라든지 다회투약 데이터가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노바티스의 졸레어랑 이제 비교되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좋은 데이터, 좋은 PK 데이터만 나오면 뭐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그 외에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에이비온, 에이프릴 바이오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항암제에서 높은 수준의 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봐야 알긴 하지만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또 네. 대형 기술 이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올해 탑픽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쨌든 대형주 중에서는 네.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는 이번 달 말이 제일 중요해요. 1월 30일, 31일에 있는 그 미국 기업인 이제 다나워랑 서머피셔 이 두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요. 네. 이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신약 생산의 핵심 밸류 체인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난 2년 동안 바이오테크들이 증자가 되지 않으면서 수주를 많이 못했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1월 말에 이제 하는데 그때 24년 전망치 아니면 24년 하반기 25년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톤을 바꾸면 여태까지는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톤을 바꾸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멀티플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들과 아, 네. 역사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네. 네, 역사적으로 80% 90%를 할증받아 왔는데요. 그게 지금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박스권을 깨고 100만 원으로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뉴스플로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바이오 지수가 계속 네. 우상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데도 서머피셔랑 다나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미국에서의 서머피셔 관련된 실적 발표 그다음에 시장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박병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